다음으로 서블릿의 주요 클래스들을 살펴보시면요. 서블릿 클래스의 상속관계와 패키지 쪽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클래스는 HTTP 서블릿입니다. 근데 이 HTTP 서블릿은 HTTP를 지원하는 서블릿 클래스고요. 원래 기본적인 서블릿 클래스는 제너릭 서블릿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서블릿을 만들 때는 제너릭 서블릿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HTTP와 같은 프로토콜로 웹 브라우저 통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릭 서블릿만 가지고는 조금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HTTP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얘를 상속받은 HTTP 서블릿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너릭 서블릿을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상속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너릭 서블릿은 서블릿 컴피그라는 인터페이스하고 서블릿이라는 인터페이스, 이 두 가지를 또다시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릿 컴피그는 서블릿 구성이고요. 이 서블릿은 기본적인 서블릿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쪽에 보시면요, 자바X의 서블릿, 자바X 서블릿의 HTTP라는 패키지, 이 두 가지 패키지를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안에 위에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고요. 그 이외의 API들은 J2EE SDK의 이제 API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우선 상속 관계의 첫 번째에 있는 서블릿 인터페이스부터 보시면요. 이 서블릿 인터페이스는 제가 주요 라이프 사이클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앞서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배울 때 init,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 destroy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init이라는 곳에 서블릿 config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init이 실행되고, 그 다음 서블릿으로 넘어가고, 서비스로 넘어가고, 그 다음 destroy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개 변수가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init에서 서비스로 넘어가고, 그 다음 destroy로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뭐 init 같은 경우가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서블릿 최초로 실행될 때 웹 컨테이너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소드가 init인데, 서블릿 config라는 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설정 값들을 전달해 주면서 실행을 하려고, 설정 값들을 이제 변경시켜서 실행시키려고 이제 요 init을 사용하고요. 보통은 설정 값을 미리 우리가 web.xml 같은 곳에 등록을 해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it이라는 일반적인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게 많이 일반적입니다. 이건 약간 이제 특이한 경우고요. 그래서 여기에 메소드들 보면 init하고 서비스에서는 HTTP를 지원하지 않는 서블릿 리퀘스트하고 서블릿 리스판스라는 이제 이러한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destroy, 요거 세 개까지가 라이프 사이클이죠. 그 이외의 메소드로는 get 서블릿 info, 기본적인 서블릿 정보들을 반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et 서블릿 config, 서블릿 이제 config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블릿의 초기화 관련 객체를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로 서블릿 config라는 인터페이스는 여기 보시면 지금 설명드렸는 게 방금 서블릿이라는 인터페이스였고요. 두 번째로는 서블릿 config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두 개를 상속받아서 제너릭 서블릿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서블릿 config 인터페이스에서는 get init 파라메타, 초기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애플릿에서도 한번 가지고 와 보셨죠. 그래서 초기화 매개 변수는 조금 전에 보셨던 요 web.xml에 보시면 요게 init para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init param에 설정되어 있는 요 매개 변수명, 그 다음에 값, 요게 있는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값을, 그러니까 web.xml에 등록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서블릿 config라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거기에 여기 매개 변수 명을 여기에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스트링 형태로 그 web.xml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화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서블릿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나면 이제 클래스를 매번 뭔가 값이 하나 바뀔 때마다 클래스를 수정해서 바꾸고자 한다면 컴파일 다시 해야 되고 압축 다시 해야 되고 배포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간단한 값 변경에 의해서 간단한 값만 변경시켜서 다시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이제 그러한 복잡한 작업을 하기 힘들 때, 하고 이제 하기는 귀찮을 때, 그럴 때 초기화 매개 변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초기화 매개 변수를 web.xml에 간단하게 바꿔서 실행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버만 그냥 내렸다가 올리시게 되면 web.xml이 다시 인식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컴파일도 따로 할 필요 없고 다시 재배포를 하실 필요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 파라메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그 initParam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initParam, initParam, initParam에서 한 몇 개의 매개 변수가 있다. 그럼 매개 변수 명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때 매개 변수들을 이름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이 getInitParameterNames라고 해서 해당 서블릿이 실행되면서 초기화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변수의 이름들을 획득하는 메소드다 라고 해서 parameterNames라고 해서 enumeration 타입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 기본적인 정보인데요. 서블릿 네임 이름 가지고 올 수 있고, 서블릿 컨텍스트,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 관련 객체인 서블릿 컨텍스트 객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서블릿 컨피그 인터페이스의 주요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초기화 매개 변수와 관련해서는 서블릿 컨피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련해서는 이제 서블릿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너릭 서블릿이나 HTTP 서블릿은 this.getInitParameter 해도 관계없겠죠. 다 상속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제너릭 서블릿에서도 thi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위에 선언되어 있는 어떠한 메소드를 호출해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이제 제너릭 서블릿 가보시면요. 제너릭 서블릿은 그냥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서비스할 수 있는 클래스 형태로 바꿨다라는 정도의 용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이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init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 없는 이제 그 초기화 메소드, 최초 라이프 사이클의 진입 시점, 그 메소드를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블릿 컨피그 인터페이스 없이 사용하는 초기화 메소드이다. 요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보통 요거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로그라는 메소드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이제 메소드 영역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이제 서블릿 클래스가 바로 HTTP 서블릿 클래스인데요. 이 HTTP 서블릿은 HTTP의 메소드를 다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첫 번째로 last modified,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요청이 수정된 시간을 이제 반환해주는 메소드도 있고요. 서비스 메소드는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게 되면 앞서서 보신 라이프 사이클의 서비스 메소드는 서블릿 리퀘스트하고 서블릿 리스폰스를 매개 변수로 가지는데 HTTP 서블릿에서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폰스라고 해서 HTT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요청과 응답을 매개 변수로 가지는 서비스 메소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서비스 메소드는 뭐 헤드 요청이든 get 요청이든 포스트 요청이든 put 요청이든 딜리트 요청이든 무조건 이 서비스 메소드는 실행되는 영역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내가 요청받은 거에 대해서만 실행하는 영역을 만들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이 이제 각 메소드별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소드를 만들어 두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에 있는 7가지 메소드를 다 만드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헤드라고 요청하면 이 작업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메소드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 다음 get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거다, 포스트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거다, put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거다, 이제 딜리트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거다, 옵션스 요청, 트레이스 요청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따로따로 작성하고 싶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요 메소드들을 이제 구현하시면 되고 필요한 메소드만 구현하시면 됩니다. 저는 get하고 post만 구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get하고 post에 대한 메소드 작성해 두시면 head나 put, delete 뭐 이러한 요청이 왔을 때는 무시가 됩니다. 처리할 수 없는, 무시가 되는 건 아니고 처리할 수 없다고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안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모든 요청에 대해서 다 처리할 때는 사실은 서비스 메소드 만드시면 되고요. 각각 따로따로 이제 난 필요한 것들만 처리할 거야 라고 하면 필요한 메소드만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주로 작성하는 방식은 요 doGet하고 doPost라는 메소드를 이제 사용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쓰고요. 보통 뭐 헤드나 put, delete 이러한 요청들 잘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주로 많이 사용하고 가끔 가다가 전체 요청 받을 때는 서비스 메소드를 그냥 작성하는 이러한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도 계속 여기에 do head, do get, do post, do put 뭐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매개 변수가 HTTP 서블릿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 메소드에 대해서 보시면 서블릿 리퀘스트를 상속받은 HTTP 서블릿 리퀘스트인데요. 서블릿 리퀘스트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서블릿 리퀘스트는 get parameter names, 요거는 뭐냐면 앞서서 보셨던 요 initParam하고는 다른 겁니다. get initParameter, init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거는 web.xml에 선언되어 있는
web.xml에 선언되어 있는 요 매개 변수명을 지정해서 요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한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getParameterNames라는 것은 A라는 페이지가 있고 B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을 때 이 B라는 페이지에서 A에서 넘어온 그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ID, 패스워드, 뭐 name, tel 뭐 이런 정보들을 막 입력하고 OK 눌러갖고 B라는 페이지로 넘어왔으면 B라는 페이지는 앞에서 넘어온 요 값들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가입이라고 치면 회원가입 폼 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겠다라고 정보를 쫙 입력하고 OK 누르면 이제 회원가입을 처리하는 클래스로 넘어올 거잖아요. 그때 넘어온 매개 변수 이름들을 얻어낼 때 getParameterName 쓰고요. init이 앞에 없어요. 얘는 web.xml에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enumeration 타입으로 가지고 오고요. 다음에 getParameterMap 이라고 하면 앞에서 뭐 넘어온 요 값들을 키와 키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는 맵 타입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getParameterMap이고요. 하나씩 가지고 올 때는 예를 들면 앞에 id라는 필드에서 id 필드 값 이제 id 필드에 뭔가를 입력해서 가지고 왔을 때 b에서 id에 입력한 요 값을 가지고 올 때는 getParameter 하시고 id라고 하시면 id에 적혀서 넘어온 값들 하나씩 얻어낼 때 getParameter고요. 그 다음에 getParameterValues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것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앞에 3개 체크하면 3개를 다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배열로 가지고 올 때 그때 getParameterValues라고 해서 뭐 좋아하는 것 해서 여기에 favorite 이라는 값이 있었고 체크박스로 뭐 사과, 바나나, 딸기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체크를 여러 개 하고 OK를 누르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getParameterValues라고 해서 배열로 받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getAttribute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이렇게 넘겨받는 것은 파람 스트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소줄의 물음표에서 쿼리 스트링으로 해서 뭐 name은 뭐고 and 뭐 b는 뭐고 and 뭐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으로 넘어온 요 값들을 얻어내는 거고요. attribut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파라메터로 넘어가는 값들 말고 내부적으로 request라는 저장 영역에 세팅되어 있는 값들을 얻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attribute하고 파라메터하고 유사하긴 한데요. 같이 뭐 request라는 영역에 저장되는 거긴 한데 영역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파라메터로 세팅된 것을 attribute로 얻어낼 수는 없고요. attribute로 세팅된 것을 파라메터로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영역이 조금 다르게 저장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뒤에서 예제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을 얻어올 때 getAttribute 그 다음에 거기에 값을 세팅할 때는 이제 setAttribute 위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스트링 형태로 값을 전달을 해서 넘겨주잖아요. 근데 스트링이 아닌 객체 뭐 클래스라든지 어떤 오브젝트 타입으로 값을 세팅하고 가지고 오고자 할 때 그때 이제 attribute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영역은 request 영역으로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 상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긴 한데 거기에 스트링이 아닌 객체 타입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자 할 때는 attribute라는 이러한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위에 거랑 틀리죠. 위에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고 밑에는 객체 타입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 세팅되어 있는 값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remove attribute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그 설정되어 있는 모든 이제 속성의 이름들을 얻어낼 때는 get attribute names라고 해서 이제 얻어낼 수가 있네요. 위에 거하고 메소드 별로 그냥 따지자라면 똑같죠. 물론 여기는 이제 삭제하는 게 없지만 여기는 삭제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제 그거 이외에는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에 거는 스트링 타입이고 얘는 객체 타입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겁니다.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다음 계속해서 이 서블릿 리퀘스트 요청을 할 때 인풋 스트림이라고 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쫙 이제 밀어 넣을 때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스트림 타입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이라는 요 메소드도 가지고 있고요. 1바이트짜리 인풋 스트림 대신에 2바이트짜리 리더 타입을 객체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을 열게 되면 서블릿 인풋 스트림을 반환하게 되고요. 리더를 열게 되면 리더 객체를 2바이트 리더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에 getCharacter encoding이라고 해서 현재 요청에 설정되어 있는 문자 이제 변환 방식을 반환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1바이트인 ISO 8859 언더바 1이라든지 아니면 한글 타입인 EUCKR 뭐 이런 타입으로 이제 문자 형식이 어떻게 요청이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보는 거고요. 셋 캐릭터 인코딩도 세팅할 수 있는데 셋 캐릭터 인코딩은 현재 요청에 원하는 문자 변환 방식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request.setCharacterEncoding EUCKR 이라고 하면 요청되어 온 이제 이 문자를 한글을 지원하는 타입으로 변환해라 라고 하면 앞에서 넘어온 값들에 대해서 한글 타입 변환 적용이 되어서 우리한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 처리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인데요. 일단 기억은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인코딩 타입이나 인코딩 타입을 세팅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요것도 뒤에서 배우실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처리를 다 하고 나서 페이지 이동을 시키고자 할 때 그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이동할 페이지를 현재의 페이지에 include 포함시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청을 다 처리하고 나서 아예 그 페이지로 넘겨버리는 거 포워드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클래스가 request dispatcher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블릿 리퀘스트에서는 요청이 오게 되면 요청 온 그곳으로부터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 온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리퀘스트를 전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먼저 얻어내어서 이제 특정 경로와 연결하여 생성하는 메소드다. 특정 경로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정보들인데요. get local address라고 해서 요청을 받는 서버의 IP 주소. 그러니까 서버가 로컬, 이제 서버 쪽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버의 이제 IP 주소를 획득하는 거. 어드레스죠. 다음에 서버의 이름, 그 다음에 서버의 포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봤을 때는 클라이언트가 로컬이지만 이 서블릿이라는 것 자체가 서버 측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서버에 관련된 정보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트 어드를 리모트 호스트, 리모트 포트라는 것은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서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블릿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A라는 사람, A라는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요청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해킹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 IP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속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때 이제 이러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드루, 호스트, 그 다음에 포트. 다음에 getContentLength라고 해서 현재 요청에 있는 내용부의 길이값을 뭐 이 길이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뭐 내용부를 저장할 때 쓴다든지 뭐 이렇게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getContentType이라고 해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것이 HTML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plain 글자들이냐 아니면 이미지냐 뭐 이러한 것들 등등 파일이냐 등등에 대한 컨텐트 타입 문서의 타입에 대해서 체킹할 때 getContentType이라는 메소드를 쓰고요. 로케일은 클라이언트가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지역을 획득한다. 그래서 언어하고 국가 뭐 이러한 것들을 로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얻어낼 수 있고요. get locales 하면 이제 정보들이 여러 개 있을 때 클라이언트가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적절한 지역 모두를 이제 획득할 때 그때 locales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프로토콜로 요청을 했느냐 HTTP냐 뭐냐 그걸 확인할 때 get 프로토콜을 이제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스키마라고 해서 그 현재 요청에 사용되어 있는 스키마 뭐 스키마라는 것은 이제 우리 물음표 있죠? 물음표 그 뒤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스키마를 이제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get 스키마고요. 다음에 서버 네임, 서버 포트, 뭐 요거는 이제 서버의 이름하고 서버의 포트 앞에 있는 뭐 로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secure, 얘가 HTTPS와 같은 보안 채널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영역입니다. 많죠 메소드가. 그래서 이 많은 메소드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법한 메소드는 뭐 이런 겁니다. get content type, locale, 그 다음에 뭐 request dispatcher, encoding, 그 다음에 input stream, 그 다음에는 이제 값 얻어내는 거. 뭐 요 정도니까 크게 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쓰다 보면 여기에 있는 메소드는 대부분 다 한 번씩들은 사용해 보시게 될 겁니다. 뭐 정보 얻어내는 거 빼고는요. 그래서 이러한 API들이 있다. 이거 제가 전부 다를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대부분의 메소드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을 상속받은 HTTP 서블릿 리퀘스트에서는 그 내용들에다가 추가적으로 방금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요 메소드들도 다 쓸 수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get header, 그래서 헤더라는 것은 우리가 웹페이지 상에서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정보거든요. 서버의 정보가 될 수도 있고, 페이지의 정보가 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얻어내는 건데요. 이 헤더 정보가 키 앤 밸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 값을 여기에 딱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밸류 값, 예를 들면 지금 서버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고, 클라이언트 요청 시간 뭐 이런 거 얻어낼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그 get int header라고 해서 이제 값을 가지고 올 때 스트링 값으로 가지고 올 거냐, int 값으로 가지고 올 거냐, 이 date header라고 하면 날짜 값을 long time으로 가지고 올 거냐, 뭐 headers라고 해서 뭐 헤드에 있는 그 key and value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값이 있을 때 그걸 enumeration으로 가지고 올 거냐, 뭐 헤더에 있는 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고요. 또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은 HTTP 프로토콜 상에서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 쿠키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쿠키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쿠키를 따로 다루는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쿠키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배열로 얻어내는 이러한 메소드도 HTTP 서블릿 리퀘스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쿠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웹사이트에 가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아이디 기억하기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이디 기억하기 누르면 서버가 그 아이디를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이디 기억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 서버 측에서, 얘가 지금 서버 측 프로그램이잖아요. 서버 측에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몰래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쿠키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다큐먼트 앤 세팅스 안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몰래 파일을, 몰래는 아니지만 다 알긴 알지만, 자, 파일을 하나 심어둡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아이디를 딱 기억시켜두고 그 다음에 서버 이름, 예를 들면 프리렉 사이트였다 그러면 프리렉이라는 서버 이름을 이렇게 딱 기억해둡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 컴퓨터에서 다시금 그 사이트에 딱 넘어왔을 때 이 사이트에서는 뭐를 뒤져보냐면 그 쿠키스 폴더를 다시 한번 뒤져봐요. 뒤져보고 내가 세팅해둔 파일이 있구나 라고 하면 그 내용을 읽어서 거기에 적혀있는 ID 값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값들을 전부 다 쿠키라고 하는데요. 이 쿠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쿠키를 얻어낼 수 있고요. get session이라고 해서 현재 요청,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서 발생한 이 브라우저 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세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쿠키하고 비슷한 방식인데요. 사용자의 파일에다가 이렇게 딱 저장을 시켜놨다가 뭐 어떻게 값을 가지고 오고 뭐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이나 쿠키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다루는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들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에 있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get session 하고 나서 매개 변수를 매개 변수를 불리언 값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를 불리언 값으로 주시게 되면요, 매개 변수를 불리언 값으로 주게 되면 현재 요청상에 존재하는 세션을 획득할 건지, true라고 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세션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get session false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존재하는 세션이 없으면 새로 생성을 시켜서 세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불리언 값에 따라서 기존 세션을 가지고 올지, 이 밑에 잘렸네요. 기존 세션을 가지고 올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세션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여하튼 세션을 얻어내는 겁니다. 다음에 get auth type이라고 해서요, 현재 요청에 사용된 사용자 인증 방식을 획득하는 것도 뭐 있는데, 뭐 보안 관련 인증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게 뭐 auth type입니다.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라는 거는 이제 URI에서 웹 프로그램 이름을 획득하는 거, 뭐 프로젝트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get 메소드는 현재 요청이 사용자가 get 방식으로 요청했냐,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했냐, 헤더로 요청했냐, 딜리트냐, 뭐 이러한 것들을 얻어내는 거고요. 문자열로요. 다음에 get pass info는 이제 그 URL 상의 패스 정보 그거 얻어내는 거. pass translate라고 하면
뭐 가상 머신의 실제 경로를 획득하는 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부 다 정보들을 획득하는 거니까 한 번씩 다 출력을 내보시면 됩니다. getQuery 스트링 얘가 물음표 뒤에 있는 값들을 얻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모트 유저, 원격 유저의 정보를 이제 얻어내는 거. 사용자 인증을 해야지 뭐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requested session ID, 뭐 고유 ID 값, 세션 사용할 때의 고유 ID 값을 뭐 얻어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get request URI. 그러니까 URL 뒷부분에 이제 지리 앞부분까지를 획득하는 게 이제 get request URI입니다. 그래서 우리 MVC 패턴 할 때 제가 get request URI까지 사용을 해서 그 패스 뭐뭐.do까지 패스 얻어내는 거 보셨죠? 이제 그게 이제 여기 URI 뽑아내는 거고요. 요거는 쿼리 스트링이 요 물음표 뒤에 뭐 A는 뭐 B는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요것들은 무시하고 얻어내는 거고요. URL은 요것들까지 싹 다 얻어내는 겁니다. 다음에 get sublit pass는 서블릿의 실제 이름 이름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다음에 user principle은 인증을 받은 뭐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쿠키에 의해 생성된 세션 ID 여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URL에 의해 생성된 세션 ID 뭐 여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세션 ID가 유효한지 체크하는 거, 특정 롤에 포함되어 있는 인증 사용자인지 여부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아마 사용하실 일은 따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리퀘스트 관련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리스판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